네, 안녕하세요. 기막혀 샘사입니다. 오늘은 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연금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별날 얘기가 없습니다.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 있죠. 먼저 공적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받은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2022년이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공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연금을 수령해. 그러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연금을 납입했어요. 이때는 공제가 안 됐어요. 공제가 안 됐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게. 그래서 이 전에 받은 거에 대해서 연금 수령하는 거는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금을 받을 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런 데서 연금을 줄 때 아예 원천징수를 다 하게 됩니다. 공적연금이죠. 그래서 공적연금 원천징수입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매달 줄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을 하는 거죠. 공적연금 지급할 때 연말정산에 따라 이것도 또 연말정산을 합니다. 공적연금에 대해서. 공적연금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데서 연말정산을 해요. 이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처럼. 연금소득 수익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비과세 소득이 또 있습니다. 장애연금 이런 거. 총 연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연금소득 공제를 막 빼줘요. 또 900만원 한도로. 그러면은 연금소득 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또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런 것도 똑같이 넣고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기본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다 곱해서 연말정산하고 그중에 기납부했던 거 빼갖고 또 정산을 하는 거죠. 연말정산 로직하고 똑같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래서 공적연금을 나중에 또 만약에 근로소득이 또 있어요. 우리가 근로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거 합쳐갖고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그렇죠? 그리고 또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금저축계좌가 있고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요.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입니다. 우리 사적연금 있잖아요. 보험회사에다 내는 그런 사적연금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이런 데다 넣는 겁니다. 넣으면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매년 받죠. 맞습니다. 이걸 일시에 만약에 중도 해지했어. 그럼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바로 원천징수해서 보내는 거죠. 국세청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 외에 퇴직연금 계좌가 또 있어요. 확정기여형 연금,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 그런 거 따는 연금 계좌, 과학기술공제협회, 이런 게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금융기관이나 이쪽이 더 잘 알죠.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게 어떤 보험회사에 어떤 상품 가입했는데, 막 물어봐요. 이건 모릅니다. 어떤 상품인지. 만약에 세무공무원은 알겠죠.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신고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서나 이런 데로 문의를 하셔야지 이게 콜센터나 이런 데로 문의하면 모릅니다. 우리는 제가 거의 자주 가기 때문에.
사적연금 원천 징수합니다. 과세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럼 뭐 과세 제외되는 거죠. 퇴직연금 계좌 원천, 요 중에 연금저축계좌 원천이 또 있습니다. 연금을 막 운용을 해. 그래서 뭐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고, 공제받은 부분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막 나눕니다. 그래서 뭐 종합과세 되는 부분, 뭐 분리과세 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또 나이에 따라서 막 또 이렇게 막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서 또 막 달라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하까지는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적연금만 있어, 공적연금은 없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200만원 이하면은. 그렇습니다. 연금의 수령, 이거 기타 소득이 들어오겠죠. 소득 구분, 과세 제외되는 부분, 이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연금저축계좌가 원천일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해준다고 그랬죠. 만약 중도 해지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분리과세 됩니다. 15%. 이거는 뭐 그렇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공적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사적연금 또 과세 제외 빼고 비과세 빼고 총 연금액에 연금소득 공제 900만원 한도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세액공제된 거 빼주죠.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분리과세. 연금계좌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금계좌 운영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 목적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분리과세로 그냥 끝납니다. 1200만원 이하 합쳐서 그런 경우 뭐 분리과세로 끝나고, 3의 경우 뭐 하여튼간 뭐 이렇대요. 이거는 뭐 자세한 내역은 여러분이 그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사적보험 같은 거 들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가입을 하면 안 되고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적연금. 그렇습니다. 중도해지 그럼 막 얼마 주지도 않잖아요. 막 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막 실컷 몇십 년 넣었는데 막 받는 것도 얼마 안 되고 중도해지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손해 크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연금 들 때는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잘 많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세금 같은 거. 너무 복잡해갖고, 저도 뭐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막,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상품이 있고, 막 별의별 상품이 다 있습니다. 근데 뭐, 그때 이 상품에 대해서 찾아서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를 막 외우고 다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무슨 뭐, 그런 뭐 보험회사 직원들이야 뭐 잘하겠죠. 네. 어떤 보험에 대해서 보면 아는 거지 뭐 이런 거를 막 외우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사적연금이 있다는 거. 공적연금은 간단하죠. 공적연금 있으면은 종합과세. 이것도 연말정산 한다는 거. 여기까지만 알면 뭐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연금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막형 세우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